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약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생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베르베린 영상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공익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제약산업은 공익사업 같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제약산업조차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약산업에서 약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약을 개발을 해서 그 약을 팔아서 이문을 남겨서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어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게 수익성이 없거나 또는 만드는 비용보다 판매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비용이 높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그 약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조차도 해마다 몇 개씩은 퇴출되는 거예요. 이 약은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약조차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그 생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느 회사든지 간에 심지어는 구멍가게나 또는 음식점을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어떤 음식은 잘 팔리는데 어떤 음식은 잘 안 팔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안 나오면 그 메뉴는 사라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약사도 똑같고요. 그럼 이제 제약산업이 발달될 때 어떤 개념으로 발달되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허브 물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양의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의학에서 풀뿌리나 이런 것들 가져다가 데려가지고서 한약재로 먹었잖아요. 그 안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찾아냈다고 치면은, 그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특허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허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약산업은 수익 구조를 만드는 사업일 뿐이지 다른 걸 더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된 약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슨 약이냐? 대부분 다 외국에서 만들어낸 약들을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고, 임상 실험을 1상, 2상, 3상, 4상에서 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할 때 엄청난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들어갑니다. 약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의 수백억 단위의 연구 비용이 들어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하나 아이템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전 재산인 수십억을 다 투자를 해서 뭔가를 개발했을 때,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내가 갖고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신약을 하나 개발했을 때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서, 특허권을 갖고서 남들은 사용 못하고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약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조가 돌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그게 베르베린이라고 칠게요. 열심히 100억을 들여서 연구해서 이걸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했더니 다른 이미 영양제로 만들어냈던 회사에서 베르베린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막 광고를 한다면은, 자기는 그 연구를 하지 않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미 연구해놓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약을 팔 거 아니에요. 영양제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제약사에서 만든 약을 못 팔아먹어? 그냥 사 먹지? 이게 비슷한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영양제가 되게 많은데 제약사에서도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제약사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오히려 영양제로 만든 게 더 불티나게 잘 팔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연구를 안 하겠죠.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만약에 이게 정말로 효과적이었다면은 왜 제약사가 이걸 연구를 안 했겠냐, 여태까지. 그냥 메포민 사드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막을 모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걸 수백억의 비용 투자를 해서 연구해서 약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좋으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의 기반으로서 약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봤자 이미 다 판매되고 있는 그 영양제 시스템을 제약사가 들어가서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베르베린 성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염기사를 하나 바꾼다든지 또는 이렇게 분자 구조를 살짝 변형을 시키면은 그 성분 자체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이미 사람들한테 인지할 때는 이건 베리베린 성분에서 추출된 제약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베리베린 사 먹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약물이 있으면 그걸 영원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혜택을 보통은 한 5년 정도 준다고 치면은 5년 동안에는 나만 독점해서 이 약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얘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 때에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기본적인 기능은 원래 오리지널 약품 성분의 대략 한 70%인가 제 기억에는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100%의 성분이 들어있다면은 그 중에서 70%만 오버되면 그거는 약으로서 합당하다 하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리지널과 카피하게 당연히 농도 차라든지 또는 성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100% 만들려고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그 제약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회사들은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제약사들은 공장이 따로 있고요. 그 공장에다 기본적인 원료를 넣어주면은 각각의 자기 회사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수십 개의 다른 약으로 카피를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이미 성분은 하나로 들어갔고 공장 하나에서 모양은 세모로 찍고 동그라미 찍고 하나는 네모로 찍고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성분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카피약 갖고 와서는 이 약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약으로 제가 쓰고 있는 약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약인 줄 아세요. 제네릭의 개념에는 거의 다가 90% 이상은 똑같은 성분을 이미 하나의 공장에다가 넣어놓고서 그 수많은 수백 개에 가까운 제약사들이 자기의 로고나 이름이나 모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주를 내면은 이쪽에서는 그렇게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OEM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을 드실 거 아니면은 제네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제약산업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기능의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물을 정말 먹으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든 또는 잠깐이든 간에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배척을 하고 얘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나 또는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과정이라면은 잠깐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저 약을 먹고서 내가 낫겠다라는 착각을 갖고서 병원에 오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약물은 개발될 때 대부분의 약물이 증상 완화제라는 개념으로 개발을 하지, 이걸 치료제라든지 완치제로 개발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혈압이나 당뇨약이 치료제면 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까? 먹고 나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대부분의 약물은 그렇게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마인드로 볼 때 그 약물을 계속해서 먹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약물이 생산되는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